여러분, 유원의 통계학입니다. 분석분석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중 비교 한 번 정도 언급을 했는데요. 분산 분석을 했을 때 K개 집단에 대한 평균이 같은가, K개 처리 수준이 모두 같이 0인가를 가설 검증하는 거였는데요. 그 분산 분석에서 귀무가설, 영가설이 기각될 때, 그렇다면 과연 K개 모집단이나 K개 처리들 간에 어떤 것들이 달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했나, 어떤 것들을 찾는 목적이 다중 비교입니다. 또 범위 검증이라고도 부르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중 비교, 범위 검증. 이 부분은 말하자면 그렇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하에서 다중 비교를 하는 거구나 정도 아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 값이 나왔습니까?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분산 분석은 여러 개, K개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가설 검증하는 기법이다. 이건 이제 뭐 여지껏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K개 집단 또는 K개 처리들이죠. 그렇죠?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다면, 집단들 간에 만약 차이가 있다면 과연 어느 집단들 간에 차이가 있어서 H0가 기각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다 똑같지 않아. 그걸로 땡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다른가? 달라서 H0를 기각했나? H0는 K개 집단들 간의 차이가 없답니다. 즉 K개 집단을 두 개씩 묶어서 그냥 하나하나 묶어보는 거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K 컨비네이션 E, 만약 K가 3이라면 K가 3이라면 3 컨비네이션 E 3이죠? 3개 ABC라고. 그러면 AB 간의 차이가 있는지, AC 간의 차이가 있는지, BC 간의 차이가 있는지, 이게 이제 K 컨비네이션 E 개의 짝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게 될 거고, 이를 다중 비교, 멀티플 컴패리전 또는 레인지 테스트, 범위 검증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제 좀 설명을 하면, 분산 분석의 결과 귀무가설 알파1, 알파2, 알파-K가 처리 효과들이죠. 이게 전부 똑같이 0이다가 귀무가설이에요. 0가설. 그거나 뮤1, 뮤2, 뮤K가 다 똑같다라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가 기각될 경우 어느 집단들이 서로 다른가를 알아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무가설은 뮤 i는 뮤 j이고, 물론 i와 j가 같은 거는 아니죠. 그렇죠? i와 j가 같은 건 아니다. 검증 통계는 뭐가 되겠어요? i바 빼기 yj바가 될 것이다. i번째 집단의 표본평균과 j번째 집단에서 얻어진 표본평균의 차이. 왜? 여기 뮤 i 빼기 뮤 j는 0이냐를 가설 검증하는 거니까,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가설 검증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가설 검증 부분에서 다룬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그때는 물론 xi 바 빼기 xj 바 이렇게 x라고 표현을 했는데, 분산 분석부터는 y라고, 확률 변수를 y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왜 y라고 표시를 하느냐 하면,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회귀 분석하고 분산 분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회귀 분석에서는 y라고 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분산 분석에서도 x 대신 y라는 확률 변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나? 대표적인 방법은 피쉬의 최소 유의차 LSD 검증 방법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야. 피쉬의 최소 유의차 검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장 클래식한 겁니다. 피셔가 제안한 검증 방법으로부터 다른 것들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개발됐다고 할까요? 개선시켰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클래식한 대표적인 방법이 피셔의 LSD 검증 방법이에요. LSD 방법은 K개 모집들 중에서 어느 것들이 같고 어느 것들이 다른지를 분류하는 작업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피셔의 LSD 이외에 2키,
덩컨, 또 셰페의 방법을 아주 간단히 소개할 겁니다. 그러므로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사실은. 이런 그 뭐라 그럴까, 흐름, 체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분산 분석의 결과 귀음과술이 기각될 경우 계속 나오죠. 결국은 H0, 뮤 i는 뮤 j와 같다를 가설 검증해야 돼. R는 1부터 K까지, J는 1부터 또 K까지이고 뮤 i와 J는 같지 않다죠. 그렇죠? 당연히 에 대한 가설 검증으로 H0가 기각되는 짝들, 왜 H0가 기각되는가에 해당되는 그 짝들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i번째 모집단과 j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어떤 표본 크기를 각각 ni, nj라고 하고 가설 검증의 유의 수준은 지금 알파라고 하자.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피셔의 LSD라는 게 뭔가? 피셔의 LSD라는 거는 T2분의 알파, 유의 수준 반쪽으로 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양측 검증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그마 핵, 루트 ni분의 1 더하기 nj분의 1. 이건 사실은 예, 그 서로 다른 두 모집단을 가설 검증할 때 썼던 건데 여기에 이 값만 다른 겁니다. 이 값이 S 풀드, 보통 두 개 분산이 같을 경우죠. S 풀드를 썼었는데 여기서 시그마 햇은 뭐냐 하면 시그마 햇은 루트 MS입니다. 분산 분석에서의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 시그마 제곱 햇은 바로 MSE야. 잔차 제곱 평균. 예? MSE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예. 분산 분석에서 분산 시그마 제곱, 분산은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전제를. 그것의 추정치, 이 값을 추정하려면,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려면 그게 결국은 입실론 오차에 대한 분산, 0 시그마 제곱이라고 가정했었죠. 예, 이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는 MSE, 잔차 제곱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T2분의 알파의 자유도는 역시 MSE의 자유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으로 LSD를 정의한 거야. 피셔라는 분이. 이 피셔는 뭐 현대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yi바 빼기 yj바의 차이가 이제 절대값으로 해야지. 이게 양수니까 LSD보다 클 경우, 이 값보다 클 경우 H0를 기각하는 방식으로 피셔의 LSD 방법은 제시됐었습니다. 자, 셰페의 방법은 다만 요것만 달라. 요게 이제 기준치인데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보세요. T2분의 알파하고 루트 F 요 부분만 다르죠. 그렇죠? 루트 F. 그러니까 그게 그거인 비슷비슷한 건데 예, 나름대로 논문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여기서 F는 F값은 유의 수준 알파에서의 예, 자유도 K-1, K-1은 집단의 수, 처리 수준의 수가 K죠. 거기서 하나 뺀 거. 그리고 MSE의 자유도, 잔차 제곱 평균의 자유도. 두 개의 자유도를 가져야 F는 예, 그 값이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이제 컴퓨터는 전부 알아서 이 값 계산해서 여기다 루트 씌워가지고 내보내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값보다 yi 바 마이너스 yj 바가 더 크면 기각한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비슷비슷해. 그리고 투키, 덩칸 또 서로 다른 기준치를 개발하여 H0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은 뭐만 다릅니까? 이 값만 달라. 이 값은 예, 우리는 보통 뭐 저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지를 모르고 사실은 투키라는 분이 이제 그 개발을 해놓았지만 예, 논문 한참 읽어야 알 겁니다. 투키가 이 Q 알파에 대한 값을 KV, 예, 이건 뭐 거의 자유도에 해당되는 V이고요. 여기서 나온 V하고는 다릅니다. K는 집단의 수. 이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조금 그 수준 있는 통계책 부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Q 알파라는 값을
어떻게 구하는 건지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투키의 기준치입니다. 딴 거 다른 거 없죠. 덩컨은 나름대로 또 D 알파라는 값을 이렇게 D 알파 RV 두 개, 이건 뭐 자유도는 아닙니다. 자유도는 아닌데요. 아무튼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값인지. 덩컨의 D 알파에 대한 값이 또 제공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통계학책 부록에. 그리고 딴 거는 똑같아. 요거는 이제 NI와 NJ가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같은 경우 덩컨이 제시하고 있는 이 기준값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베스트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LSD, 셰페, 방법, 투키, 덩컨 제시되어 있는 네 가지. 여기에 이제 번페로니라는 분이 또 제안한 게 있고요. 네. 이런 뭐 기타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자가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해서 그 유사한 자료에 대한 분산 분석을 할 경우 시점은 다르지 유사한 분산 분석을 했을 경우 그분이 선행 연구자가 택한 다중 비교 방법을 택해서 여러분들이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한번 들었어요. 투키와 셰페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만 역시 얻어진 자료는 이것이고요. 분산 분석을 수행하고 분산 분석에서 투키와 셰페가 제공하고 있는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진통제 종류 A, B, C, D, E에 따른 진통제가 5가지가 있는데 진통 시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38도 이상 되는 고열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A, B, C, D, E 진통제를 투여하고 진통 시간, 진통이 멈추는 시간이죠. 그것을 측정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A, B, C, D, E 5개 진통제에 대해서 5명씩 38도 이상 되는 고열 환자들한테 이제 투여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음 표는 분산 분석 표와 뭐예요 이거? 1원 배치죠? 1원 배치. 투키 샤페 방법의 다중 비교 결과를 이제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산 분석표 드러그 P밸류가 0.001496이야. 아주 작은 거죠. 0.001496. 그래서 H0 우선 기각. 그러면 H0가 왜 기각되나? 5개 진통제 중에 어느 진통제와 어느 진통제가 다른가를 알고 싶으니까 투키 HSD 방법 뭐 이렇게 여기에 찍혀 있네요. BC 즉 이 부분 보면 됩니다. P밸류야. P밸류 또 P밸류. 동그라미 친 3개 체크된 3가지는 BC, BD가 다르다. BC와 BD가 다르게 되고 DE가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0를 5개 종류의 진통제, 진통 시간에 대한 차이는 있다라고 결론 지어졌다는 거죠. 그죠? 이 PADJ는 adjusted의 약자입니다. P밸류인데 adjusted. 조정된 P밸류. 그러니까 P밸류를 이제 조정해서 그 투기 결과가 얻어졌다. 조정된 P밸류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P밸류 작은 거 짝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BC는 P밸류 0.0263, BD는 0.0018, DE는 0.0124. 이기 때문에 H0가 기각되고 이 BC와 BD의 차이, DE의 차이에 유념해야 된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는 거죠. 샤페의 방법은 이렇게 무슨 행렬처럼 이제 행렬이라는 거는 사실 이 통계학 강의에서는 행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안 하지만 이런 걸 행렬이라고 그래요. 수를 늘어놓은 거 11111 대각선 값들은 이걸 이제 행렬에서 대각선이라고 부르는데 대각선 값들은 1이지. A와
A 뭐 1이죠. 그죠? 예, B와 B, C와 C 1, 1, 1. 그러면 B와 C 간에 여기 빨간 마크한 거 0.058667 0.05보다 크기 때문에 H0를 기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0.058 정도 되면 이 0.058 수준에서 B와 C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저거 기각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슬아슬하게 기각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B와 D는 0.0054, 또 DE 여기 이 부분이 0.030467, p-value가 0.05 근처이거나 더 작은 것들을 선택했는데 결과는 똑같죠. 투키 방법으로 하나 셰페 방법으로 하나 결과는 똑같이 얻었습니다. 다중 비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고요. 컴퓨터 사용하실 경우 통계 프로그램, 그 우리 보통 이제 통계 패키지라고도 하고 랭귀지라고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런 다중 비교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을 겁니다. 메뉴가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서 결과를 보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